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3교시에는 1, 2교시에 이어서 환자 응대하기의 세 번째, 네 번째 모듈인 대기시간 관리하기와 환자 배웅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대기시간 관리하기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쭉 다시 한번 점검한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교재 34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대기 환자 관리하기에서 세 번째 학습 모듈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학습 모듈 중에서 제일 처음은 대기 시간을 관리해야 됩니다. 접수 완료에 따라 환자의 대기 시간을 파악해서 안내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언제 접수했는지에 따라서 접수가 완료되는 시간에 따라서 앞에 있는 접수 내역 그리고 접수하는 환자의 구분에 따라서 대기하는 시간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예측되는 시간을 확인해서 파악해서 안내할 수 있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시간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 시간이 귀하듯이 상대방의 시간도 귀한 거죠. 1분 1초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귀하고요. 엘리자베스 1세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1초라도 살 수 있으면 나는 그걸 실행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시간도 소중하고 상대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내 소중한 시간에서 버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때에 따라서 2시간도 기다립니다. 때에 따라서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병원에 갈 때 마음은 먹고 가요. 어떻게 해요? 아, 오늘도 많이 기다리겠구나. 저는 많이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냐면요. 1시간 이상 기다리는 병원 같은 경우에 대기실을 열어놓고요. 때에 따라서 점심시간을 열어놓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후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병원 점심시간에 한 30분 정도 남겨놓고 가요. 오후 진료시간 전 한 30분 전쯤요. 가게 되면 제가 1번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저 앞에 한 3, 4명 정도 더 있어요. 3, 4분 정도 더 계세요. 그것처럼 그분만 진료가 끝나면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제 나름대로 제 대기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안 알려주니까? 네,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제가 예측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자들은 대기 시간을 알고 싶어하고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떠냐면요. 대기를 너무나 길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병원 자체에도 상담만 해주는 사람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해서 전문 상담원이 대기 시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활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문 상담 요원이 사실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의료 지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의료 지식도 있고 이 병원에 대한 내용도 잘 알아야 되고 거기에다 상담 기법까지도 있어야 되니까 사실 병원에서 큰 비용으로 창출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다라는 것은 살짝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당연히 환자들의 불만이 많아지니까 라는 거죠. 그럼 대기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걸 주면 되겠습니까? 쾌적하게 해주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요. 대기 시간을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드려요. 자, 그래서 쾌적하게 해주고 이 시간이 무의미하게 쓰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기실의 환경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읽을 거리 있어야 되겠죠. 요즘 신문 안 읽어요.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자들의 연령에 따라서 핸드폰의 글자가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과거부터 신문을 보셨던 분들은 꼭 신문을 봅니다. 신문 보는 사람 거의 없는데요.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잘 도착했는지, 받아본다면 그 신문이 잘 있는지, 잡지는 도착했는지, 신문별로 한꺼번에 스탬플러로 고정이 시켜져 있는지, 표지가 뜯어지지는 않았는지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신문이 도착했는지 이달의 잡지가 도착했는지는 당연히 확인하실 거고요. 신문별로 스탬플러로 고정을 시키지 않게 되면 나중에 낱장으로 다 돌아다녀서요. 결국은 순서를 맞추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더라도 고정을 시켜두시면 한번 귀찮다 하더라도 고정을 시켜두시는 게 차후에 더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파나 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물질이 묻지 않아야 되고요. 실밥이 뜯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환자분이나 대기실에 계신 보호자들이 앉기에 조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청결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음료대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차는
최소 3종류에서 5종류 정도 준비해 두는 게 좋겠죠. 커피, 요즘 믹스를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원두 커피 준비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스할 수 있도록 해요. 하지만 믹스, 그리고 안 믹스 아시죠? 자, 믹스, 그리고 블랙으로만 먹을 수 있도록 그 외에도 차가 여러 가지 있죠. 둥글레차, 현미 녹차, 이 정도 여러 가지 차를 준비해 두시라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원두 커피를 마련해 놓은 기계가 있다라고 하면 알맞은 양을 꼭 조절해 두세요. 양이 너무 많게 되면은 버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정리하시기가 더 어려워요. 청결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 필수인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맞은 양을 조절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음료수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여름엔 특히나 시원하게 제공해 드리고요.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준비하는 것도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음악은 어떠면 좋을까요? 너무나 큰 소리, 큰 음악, 빠른 음악 괜찮은가요? 아니요. 병원이다 보니까 잔잔하게 세미 클래식 계열의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하루 종일 시간대에 맞는 음악을 틀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악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괜찮겠지요. 자, 게시판은 매주 1회 이상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진료 일정표는 상황에 맞추어서 매번 바꾸어 제공을 합니다. 자, 신규 고객을 환영하는 안내문도 마련해주고 병원 내에 있는 이벤트 게시물도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시판의 내용들은요, 매번 점검하시면서 혹시 바뀐 부분은 없느냐, 지금 현재 옛날 것은 없느냐, 병원에 있는 게시판들이 환자분이 자주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유인물들 환자분들이 꺼내가지고 계속 살펴보게 되거든요. 우리 병원에 홍보도 되게 되지만 환자분이 우리 병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병원의 진료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브로셔들도 충분히 제공을 해드리게 되면 환자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시간 활용을 잘했다라는 느낌을 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대기실 환경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의 환경 체크리스트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환자가 되어서 의자에 앉아보자. 불편한 점은 없는가?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두 번째 먼저 보고요. 침대에도 누워보자. 환자용 화장실을 환자 입장에서 살펴봐보자. 환자가 걸어다니는 계단을 누구의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걸어가보자. 새로운 도입된 시스템을 환자의 입장에서 체험해보자. 자, 이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내가 직접 병원의 환자의 입장에서 체크를 해보면서 환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체크를 해봅니다. 대전의 썸병원이 직원이 암행 모니터링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요. 내가 직원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환자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 병원의 시스템을 사용해 보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없는지 스스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고 있는 내가 훨씬 더 잘 보일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내가 환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눈이 부시는 부분이 없는지, 계단은 너무 높지는 않은지, 혹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건들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라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대기 시간의 서비스 팁. 첫 번째, 프로세스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업무 과감하게 생략해서 대기시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1인 진료 2인 대기 효과 내는 아동 진료의 경우에는 진료 예약제 고려해 보시라 라고 이야기 드렸죠. 필요할 때 진료 예약제를 꼭 써봅니다. 아동은요, 어떻습니까? 혼자 옵니까? 아니죠. 아동이 진료하는데 보호자가 같이 오죠. 그러다 보니 진료 예약을 고려해봐라. 그럼 예약된 환자를 우선적으로 꼭 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처방전 발행 프로세스 개선하기. 처방전을 발행하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하면 되냐? 의료진이 직접 전산에 입력하도록 하고 수기 작성해야 되는 수가로 작성해야 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입력하는 직원이 진료실에 가까이 있도록 하자. 그래서 수납과 동시에 처방이 발생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하자. 진료진이 전산에 먼저 처방전을 입력하죠. 작은 병원들은 이렇게 다들 하고 있어요. 수가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입력하는 직원이 진료실 가까이에 있으면서 바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납하고 동시에 바로 처방전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대기시간 관리 어떻게 하는지 아래쪽에 수행 순서 한번 살펴볼게요.
내원 환자의 진료 정보를 파악하여서 그에 맞는 응대자, 원장, 상담실장, 간호사를 연결하고 대기실로 안내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대기실로 안내할 때 직접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우측에 있는 대기실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손을 가르쳐서 방향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기실 지금 사진에 보는 대기실 어때요? 깔끔하죠?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대기하는 환자 수에 비해서 의자가 작다라고 하면 의자를 넓히거나 의자의 모양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병원 대기실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괜찮은 것 같고요. 요즘 병원 대기실의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죠. 병원이 꼭 카페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조금 따뜻한 분위기로 대기실의 모습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대기하는 환자가 많을 때는 의자를 이렇게 길게 나열하시게 되면 조금 더 많은 환자들이 대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려요. 우리 병원의 특성에 따라서 대기실 꾸며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대기 시간이 발생하게 되면 대기 시간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대기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용물을 안내를 미리 해줍니다. 대기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기실에 음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료 드시면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음료는 이쪽에, 차가운 음료는 여기에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혹시 컴퓨터 사용을 원하시면 컴퓨터는 이쪽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컴퓨터 사용 방법을 모르시면 저에게 다시 한번 도움 요청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약자 순서대로 진행하고 안내를 합니다. 혹시 오늘 당일 접수를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약자 순서대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데 괜찮으십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예약 환자가 오시게 되면 시간에 맞춰서 먼저 처리해 드려야 됩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다음 대기 시간을 안내한다.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죠. 처음에 30분 대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다가 30분이 지나도 우리의 고객은 더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시간을 조금 더 안내해 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대기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한다. 라는 것이 우리가 대기 관리에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학습 모듈입니다. 환자를 배웅하기. 환자 배웅하기에서는 주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파악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학습 목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상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에 환자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파악한다. 자, 우리가요. 환자를 배웅할 때 왜 상담을 하고 이 임상 주의사항을 설명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진료가 끝났다 하더라도 모든 병이 완치된 게 아니고요. 우리 환자분이 진료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빠르게 질병 치료가 완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진료가 끝나고 나서 상담을 해주게 되면 고객들은 환자분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이렇게 병원에서 업무가 다 끝났는데도 나에게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준다면 당연히 좋은 인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진료에 필요한 그리고 진료 후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준비해서 전달을 해드리게 되면 고객들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 자료를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다음 진료를 예약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기도 하고요. 진료에 신뢰감을 더 더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을 달라고 연락처 혹은 명함을 드리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진료 후에 상담을 해야 하는 이유 점검해 보겠습니다. 환자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좋아진 점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병원에 올 때하고 병원에서 나올 때하고 왜 이리 내 몸이 똑같은 것 같지가 아니라 기존에 이러한 부분이 아프셨는데 이렇게 치료하셔서 지금 현재 몸 안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좋아지셨습니다.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요. 환자에게 감사받는 느낌을 만끽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진료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요. 저희 환자분도 소개해 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만약에 불편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불편사항도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료 후에 상담을 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환자의 불편사항을 파악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불만 고객은요. 불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불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표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몰상식한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혹시 식당에 가거나 백화점에 가거나 서비스 업종을 이용했는데 본인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불편함을 그때그때 모두 다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은 2%, 3%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환자의 불편사항은요. 우리들의 때에 따라서 개선해야 되는 사항, 우리가 우리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변화시켜야 될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고요. 환자의 불편사항을 파악함으로써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병원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병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불편함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게 되겠죠. 사람은 때에 따라서 내 불편함을 말함으로써 내 불편함이 해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환자의 불편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입원하시는 동안 불편하신 사항은 없으셨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여쭤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까지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진료 후의 코디네이터 확인사항 점검해 보겠습니다. 확인 전화를 미리 하고요. 마무리 진료 후에 경과를 설명해 줍니다. 환자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요. 진료 후에 환자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피콜을 합니다. 이것이 진료 후에 코디네이터가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마무리 진료 후에 경과 설명해 주고요. 우리 라포 형성을 잘 하신 후에 환자의 의견을 받아주고 그리고 환자가 돌아간 후에 해피콜을 하는 것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응대를 하다 보면 불만 고객이 있죠.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4가지 기법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기실에서 혹은 원무과에서 혹은 접수창구에서 고객이 소리를 지르면서 불만을 합니다. 이때 다른 고객들, 다른 환자들도 여기에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장소를 바꿉니다. 아, 네, 고객님 많이 불편하셨군요. 환자분 많이 불편하셨군요. 우리 조금 편안한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셔서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차 한 잔 준비해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음료를 한 잔 준비해 오면서 무엇을 준비한다? 시간차를 두고 옵니다. 왜 사람은요, 시간이 바뀌게 되면 그 사이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나를 편안한 장소로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따끈한 차를 한 잔 대접을 해준답니다. 차를 먹으면서 내 마음을 풀 수도 있지만 차를 가지고 오는 시간 동안 내 마음에, 고객의 마음이 진정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응대를 하려고 했는데 불만 고객이 불만이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불만이라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을 바꿉니다. 정리해 볼게요. 장소를 바꾸고요. 시간을 바꾸고요. 사람을 바꿉니다. 시간을 바꾸는 상황에 음료를 제공해 드리고 장소를 바꾸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지겠죠. 때에 따라서는 담당자를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꾸고요. 때에 따라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이 바뀌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급자에서 상급자로 바뀝니다. 사람을 바뀔 때 하급자에서 상급자로 바뀌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아, 당신이 권한이 조금 더 있으니까 일을 더 잘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기존에 접수창구에서 접수를 도와주는 코디네이터에서요. 상담실장으로 부서의 책임자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아, 너도 못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해해 줄게로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는 거,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잘 기억을 해달라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자 배웅하기의 2번째 내용입니다. 배웅 시의 매너에 대해서 학습해 볼게요. 지난 의료 서비스 매너 시간에 기본적으로 많은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중복되지 않은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 드리고 중복된 내용은 빠르게 스킵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방문객을 응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요. 방문 대상자에게 환자가 왔다는 사실을 통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내할 때는 어디에 서느냐 했더니 환자 앞에 섭니다. 손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두세 걸음 앞에서 서서 안내를 해요. 그리고 안내하는 방향은 뒤에서 조금 있다가 집중 있게 이야기 드릴게요. 통로나 꺾이는 곳 계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손가락을 붙입니까? 붙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안내를 할 때 손가락은 붙이고 방향은 오른쪽인 경우에는 오른손, 왼쪽인 경우에는 왼손 사용한다고 했고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먼 경우에는 손을 길게 뻗고 각도가 크게, 그리고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손을 짧게 뻗고 각도는 작게 라고 지난 의료 서비스 매너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방문 장소에 도착하게 되면 방문객을 어디에 안내해야 됩니까? 그렇죠. 상석으로 안내해야 되죠. 상석에 대해서는 상석 매너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거나 그때 있는 교재를 살펴보시면 충분히 학습이 될 겁니다. 자, 방문객을 오래 기다리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기하실 때의 자세와 동일하게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지 않도록 이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신문이나 잡지를 잘 전달하고요. 대기하는 대기 장소가 조금 편안한 공간이면 좋겠죠. 거기에다 따뜻한 차나 시원한 차, 고객이 원하는 차를 대접해 드리는 것도 시간 관리를 잘하게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고객을 안내할 때 기본 자세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아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고객에게요, 행선지를 명확하게 말해 드립니다. 원장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앞에서 누군가가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옆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걷죠. 많은 거리를 두고 걷나요? 아니요. 두세 걸음 정도만 앞에서 걷습니다. 우리 일자로 걷는 것이 아니라 사선 방향으로 걸으면서 고객이 정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또 해주고요. 나는 5걸음, 6걸음 걸을 때마다 뒤를 바라보면서 고객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잘 오고 계시군요. 라는 마음을 담아서 눈빛으로 눈인사를 예쁘게, 멋있게 해줍니다. 그럼 미소 띈 얼굴로 눈인사를 하면서 잘 오고 계시죠? 라는 미소를 띄워주시고요. 방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혹시 가는 길에 안전하지 못한 곳, 그리고 복잡한 곳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환자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오는 고객들 입장에서는요, 길을 모르거나 불편한 길이 있을 때 미리 알려주게 되면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정중하게 인사하고 우선은 환자가 시선을 옮긴 후에 도착지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도착지에 도착한 경우에는 여기가 원장실입니다. 심전도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럼 고객이 들어가고 고객이 시선 옮겼을 때 이동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려요. 방향 제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영상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고요. 우리 앞에서 있던 의료 매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 방향 제시부터 해서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의료 매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은 이야기를 드리지 않은 부분도요,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읽어보게 되면 아는 내용이라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넘어가지만 교재를 보고 학생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인사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사 방법에 대해서는 긴 시간을 두고 인사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인사를 한다? 우선 상대방을 향해 선다. 어디를 굽힌다? 목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굽힌다. 그것이 상체를 굽힌다가 되는 거고요. 잠시 멈추고 천천히 들고 똑바로 선다가 세련된 인사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할 겁니다. 자, 상황에 맞는 인사법 한번 살펴볼게요. 15도 인사, 30도 인사, 그리고 45도 인사가 있는데 15도 인사는 가벼운 인사로요. 엘리베이터 안이나 통화 중이나 복도나 그리고 걸어가면서 자주 만났을 때 인사하는 인사.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표정을 밝게 한 후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 15도로 인사해 주고요. 통화 중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에 있는 환자가 있을 때 미소 띤 얼굴로 소릿말은 내지 않고요. 통화 계속하면서 15도로 고개 인사하고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는 거죠. 고개 인사가 목으로 인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15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 복도를 걸어가면서 인사할 때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죠. 가볍게 인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상사입니다. 이때는 정지한 후에 15도로 복도에서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라고 가볍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인사 30도고요. 정중한 인사,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할 때 혹은 정말 사과해야 하는 일이 발생이 될 때 우리는 45도 정중한 인사를 합니다. 자, 인사 매너에 대해서요. 우리 지난번에 길게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남성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인사 예절에 대해서 종류가 역시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 인사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환자 응대하기에 대한 학습 모듈을 쭉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NCS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순서대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 충분히 살펴보시면서요. 정독하시고 실습하시고 체득하셔서 본인께 될 수 있기를 꼭 기대합니다. 현장에 가시게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누었던 내용들이 많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행할 수 있는 태도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은정이었습니다.